9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 무렵부터는 비가 시작되면서 모레 새벽쯤에는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16.4도, 습도는 79%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치악산 드림랜드가 시설이 폐쇄된 뒤 6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과 소방공무원 교육센터 등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상황인데요. 원주 드림랜드 활용 방안, 이슈앤토크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횡성이 전역을 자전거 이용 활성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진행되는 횡성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보겠습니다. 9월 2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노후된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교체합니다. 교체 대상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설치된 총 899대로 이 중 2012년 설치된 177대는 지난 상반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2013년 설치된 722대 중 295대는 이달 중에, 그리고 나머지 427대는 내년 상반기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는 배출 카드를 통해 사용자가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자동으로 계량하고 배출량을 중앙 서버로 보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영월 동서강 보존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동강변에서 포도 체험 농장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부는 이달 들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포도 3kg 500상자와 5kg 300상자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확한 포도는 농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동강 탐방객을 대상으로 판매도 했고, 수익금 전액은 향후 지역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환경복지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내년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봉평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돼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의 소비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치악산 드림랜드가 시설이 폐쇄된 뒤 6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 세트장, 또 소방공무원 교육센터 등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원주 드림랜드 활용 방안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이슈앤토크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신재섭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재섭 의원입니다. 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수입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 치악산 국립공원 입구에 자리 잡은 원주 드림랜드, 폐쇄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간이지만 개장할 당시에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아주 컸던 공간인데, 드림랜드 당시 굉장히 좀 호응도 좋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컸었죠. 저도 아이들 데리고 이곳에 이제 동물원도 있고 해서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왜 폐쇄가 됐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원주 드림랜드가 소초면 합격리에 26만 평방미터 부지에 1996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 이루공영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고요. 놀이공간, 그다음에 휴식공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내 유일의 이제 향토 동물원을 갖춘 여가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915년에
우리 도에서 무상 사용 기간이 이제 종료되면서 함께 이제 폐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동수 번영회장님, 당시 그래도 이거 오픈하고 굉장히 좀 호응은 좋았었죠? 예, 당시에. 처음 네. 오픈할 때는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죠. 네.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강원 또 충북 또 경기 여주 쪽 여기 이제 주민들이 많이 와서 좀 여가를 즐기고 했었는데 뭐 그 당시에 또 근처 가까운 근처 뭐 네. 용인이나 또 저기 홍천이나 이런데 어떤 대규모 유휴 시설이 들어서고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사에 경영난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한 것이죠. 그러면 2015년에 문을 닫았다는 말씀이시죠? 2015년 10월 28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운영은 운영을 됐었고요. 했었는데 이제 많이 힘들었죠. 개정 이후에 폐장 전 한 1년 정도는 거의 뭐 수익보다 손실이 많이 난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네. 아마 시설이 이제 계속 이제 뭐 동물원도 동물들도 좀 뭐 호랑이가 있었으면 다음에 뭐 기린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 투자가 좀 안 된 상황이었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죠. 네. 용인의 그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아주 획기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시설과 또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확충되는 그런 입장인데 비해서 드림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 투자 또 새로운 동물의 반입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비교 열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경영난이 심각하게 된 것이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놀이시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겠죠.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유치원생들 견학도 가고 또 근교 저도 이제 그 당시 영월에서 아이들 데리고 다녀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이런 운영상 어려움으로 2015년 폐쇄가 됐었군요. 자, 그동안 그 이후에 드라마 세트장과 또 소방공무원 교육센터 또 반려동물 시설 등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좀 이렇다 할 진척이 없고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의원님? 네, 어쨌든 이제 거기가 폐장을 함으로써 현재까지도 6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경영난을 겪은 지는 뭐 1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강원도 부지에서 강원도가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부지 매각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이제 주민들한테 좀 이득이 되는 그런 아마 놀이시설 같은 유의시설을 유치하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공공시설 같은 거는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 뭐 소방공무원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뭐 펫시티도 이제 시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원치 않고 주민들이 또 원치 않아서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어쨌든 그 지역에 그 놀이시설이 있던 곳이라 그런 향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경기가 호황이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향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를 계속 주민들은 바라시는 거고 마땅히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할 회사들은 또 거기에 뭐 타당성 조사를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용인에 있는 대규모 시설 또 홍천에 있는 것도 이런 거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마 회사들은 아마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뭐 이번에 또 어쨌든 시가 또 이제 공모 사업에 응하고 했으니까 결과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드림랜드는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건물도 그냥 그렇죠.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대로. 네. 예. 그럼 치악산 드림랜드가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이제 6년 동안 시민 공모나 사업 검토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나왔는데 또 뭐 시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 것이 그 페트 사업인데 또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일치가 돼야 또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가장 근본적인 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나 원주시의 사업 추진 계획이 세워질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사전 협의를 해서 네. 같이 이루어졌으면은 이런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줄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이 일방적으로 좀 세워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네. 번번이 사업이 좀 이렇게 반려되고 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19년이죠. 네. 한 달 동안 원주시가 이제 그곳에 무엇을 유치했으면 좋을지를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달 동안 공모를 받았는데 최종 선정된 것이 이제 펫시티, 네. 반려동물 뭐 이렇게 공원 같은 거를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그것을 뭐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거를 원하지 않으니 또 이제 시간을 또 보내고 또 다시 이제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국립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캠핑장을 포함한 물놀이 시설을 같이 포함한 여러 가지 탐방로를 같이 겸한 이런 시설에 또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환경부에다가 일단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타당성 조사 캠핑장으로 그러면 일단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 뭐 확정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타당성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계획도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22년 본 예산에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귀처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나 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네. 어떤 가시적인 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 땅이 지금 도유지로 그렇습니다. 알고 도유지입니다. 있는데요. 예, 예. 그럼 원주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관계는 없습니까? 이 도유지. 도하고는 밀접하게 사업은 해야죠. 이제 땅은 도유지지만 네. 여기 위치가 원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네. 원주시하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겠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또 타당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종합 캠핑장 조성인데 이 종합 캠핑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정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종합 캠핑장 조성 사업이 뭐 힐링 파크 뭐 타운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름이 있죠. 국립공원 공단이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네. 학곡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드림랜드, 구룡 주차장, 또 구룡사까지 이어지는 종합 그 벨트식 어떤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지 또는 종합 생태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좀 대단히 프로젝트죠. 그 중에가 이제 그 캠핑장 조성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립공원 공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의 전제가 이 부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돼야 됩니다. 이 부지가 국립공원 편입이 되다 보면은 네.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땅값 국립공원이 문제가. 편입이 되면은 부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묶이게 됩니다. 그럼 다시 잘못하면은 이 지역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로 방치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 관리사무소에서 제안을 했으면 이것이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되게 된다면 일단 이 도유지가 그럼 매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 도유지에서 국유지로 변경되는 그 절차는 뭐 취하겠죠. 네. 근데 이 땅값을 또 제대로 받느냐 이것도 좀 관건이라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드림랜드도 이제 무상으로 20년 동안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놀이시설을 이렇게 제공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그 뭐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기재부의 환경부나 기재부의 기증을 20년 동안 하든지 뭐 네.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건부를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국립공원공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러니까 캠핑장으로 조성될 그렇죠. 경우를 지금 원하는 대로 종합휴양지로 조성이 될 경우에 네. 그 국립공원 부지를 편입해달라 이런 요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진행되는 걸 봐서 만약에 원하는 대로 뭐 1,000억 이상 넘게가 투입이 되고 하면 네. 뭐 우리 시나 도에서 크게 손해 날 일이 없으니까 아마 뭐 이제 환경부나 기재부에서도 뭐 예산을 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 땅은 강원도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야 아니, 되겠죠. 당연히 강원도의 당연히. 땅이니까 네, 강원도에서 치악산 국립공원으로 넘길 것인지 의사도 좀 중요하고. 그 전에 이 계획 자체가 좀 네. 철저하게 좀 공개적으로까지 시민들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검토를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사업이 타당하다 그러면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좀 논의가 된 그런 과정이 오픈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놓고 편입부터 덜컥 해놓은 상태라면은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신재섭 의원님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까?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시에서 그 공모 사업했던 그 펫시티가 무산되면서 다시 이제 다른 뭐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2019년에 다시 또 이 그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그 환경부의 그 공모에 응했습니다. 공모 사업에 응해서 일단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은 일치가 그거는 된 뭐 다 상황이죠, 됐다고 보시면 될 캠핑장. 것 같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절차 그렇습니다. 원주시, 환경공단, 환경부, 다 국립공단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미 부지 면적, 그다음에 1차로 토지 비용, 그다음에 그 건설 비용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기본 계획 수립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언제쯤 이 사업이 그래서 이제 2022년에 본 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2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토지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시설 비용을 세워주질 않아서 현재 이제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만 그럼 해결되면 그게 해결되면 이제 빨리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 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반영이? 제가 알기에는 펫시티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 사업이 이미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소방공무원 뭐 특수운전 시설로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또한 발표일 뿐이지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캠핑장 조성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이 아직 뭐 확실하게 뭐 동의하거나 이렇게 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번영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좀 뭐가 그래서 우리 드림랜드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민 여론을 같이 수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계획과 예산을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획기적으로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 강원도청 이전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또 1,000억 내지 1,500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의 중심 지역인 이 드림랜드 지역이 이게 강원도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만약에 옮길 수만 있다면은 강원도청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이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찬성하겠죠. 이런 새로운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영 회장님이시니까 이 문제 관심을 갖고 도청 이전 문제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19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있고요. 또 소급으로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정말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 이런 시설들이 좀 빨리 조성된다면 원주 시민들도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드림랜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재섭 시의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52분 정각입니다. 횡성 전역에 자전거 길이 생깁니다. 횡성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 오늘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횡성군이 수립한 자전거 도로 사업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사업은 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9개의 지역을 연결해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5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확충해서 5년 후에는 총 215km의 자전거 도로가 완성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 4월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횡성 지역을 이을 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와도 연결해서 8개의 고시 노선과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합니다. 총 94개의 노선을 즐길 수 있는데요. 횡성군의 이 프로젝트는 작년에 시행된 강원도 차원의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겁니다. 강원도는 작년 5월 동해안을 비롯해서 북한강길, 동강, 섬강 일원 등을 잇는 자전거 길을 활성화했는데요. 강원도에는 DMZ 국제자전거 대회를 비롯해서 유명 자전거 대회들도 개최하고 있지만 각종 자전거 대회가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려서 이 자전거 길의 유지와 활용이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청 박범선 도시개발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상위 법률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최근 자전거 도로 설치가 공급면 수백 리에서 매공리까지 한 4.5km를 만들었고요. 2019년도에는 우천면 상하가리 산업단지 하천변에다가 1.1km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4대강 사업 일환으로 횡성읍 북천교에서부터 공급면 수백 교까지 한 5.3km가 개설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의 일부 그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는 등 현재 중 총 8개 노선에 13.6km를 지금 저희 군에서 지정 고시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서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좀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서로 연계된 체계적인 동선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가지고 이번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횡성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길의 특색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이번에 계획 중인 자전거길 동선에는 국가하천인 섬강이 흐르고요. 또 지방하천인 개천, 금계천, 대관대천, 전천, 대미원천, 하수남천 등 6개의 주요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한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제방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횡성군은 이 제방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전거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점을 기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성이 다 완료되면 수려한 하천 경관을 따라 시원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길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횡성 자전거길에 대해서 횡성군청 박범선 도시개발팀장 목소리 이어 듣겠습니다. 사실 저희 횡성군은 자전거 이용이 그렇게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를 기초로 단계별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단기간에 추진은 어렵겠지만은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변 인도 설치 사업이라든가 산책로 사업, 산속길 사업 이런 거를 추진할 때 그 자전거와 이제 겸용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맞춰 가도록 협업을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디겠지만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횡성군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서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도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횡성군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 관광지들과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 동선이 지어지는 건데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다양한 관광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우선 횡성읍을 중심으로 횡성의 동쪽에서는 루지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우천 루지 체험장입니다. 이 루지 체험장은 단일 코스로 세계 최장 길이인 2.4km 코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민은 할인된 가격으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즐기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갑천면에 있는 횡성댐과 횡성호를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횡성댐과 횡성호를 둘러싼 호숫길과 연결되는 자전거길 노선이 있고요. 남쪽으로 연결되는 자전거길 노선을 타면 원주 구룡사로 연결되는데요. 이 동선을 주축으로 시가지 주요 도로에서 하천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서쪽으로는 공근면 베이스볼 파크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관광지로 연결되도록 동선은 계속 확충될 계획인데요. 횡성 지역과 원주 지역의 관광지와도 연결되는 이 자전거 도로에서 라이딩 즐기는 주말 기분 전환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수길에서 자전거를 탄다. 상상만 해도 상당히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횡성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